남의 말에 신경 쓰지 마라. 신경 쓸 가치도 없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남의 말에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마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살아오며 많은 책임을 짊어졌고 수없이 부딪히며 버텨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보이지 않지만 가장 깊이 스며드는 것이고 때로는 칼보다도 깊게 베이는 것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말의 실제 무게는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국 상처는 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야기는 억지로 참으라는 말이 아니며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대신 상처의 결을 다르게 바라보는 방법, 그 말에서 벗어나 마음을 지키는 지혜를 고요하고 천천히 함께 걸어가듯 풀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다른 사람의 말이 당신의 하루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오늘은 상처받지 않는 7가지 지혜를 깊고 잔잔한 흐름으로 전해드립니다. 1부,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를 먼저 이해하기. 마음은 생각보다 단단하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았어도 많은 일을 겪고 버텨왔어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순간은 언제든 찾아옵니다.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세심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남의 말에 신경 쓰는 사람은 대부분 책임감이 있고 관계에 성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상처도 깊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상대의 말이 옳아서가 아닙니다. 그 말이 마음의 어딘가 아픈 자리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비난이 유독 크게 들릴 때는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 그 말이 닿을 만한 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날은 무심하게 넘기고 어떤 날은 밤새 마음이 무너질 만큼 힘든 것입니다. 그 차이는 당신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음이 지쳐 있을 때는 가벼운 말도 큰 돌처럼 느껴지고 자신감이 낮아져 있을 때는 누군가의 의도치 않은 말도 자신을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처럼 상처는 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내 마음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었는지, 상처받는 이유를 찾기 위해 상대의 말을 분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답을 줍니다. 우리가 말에 흔들리는 또 하나의 이유는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기에,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려 노력해왔기에 누군가의 부정적인 말이 나에 대한 평가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 말이 곧 진실은 아닙니다. 그저 상대의 시선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상대의 감정, 환경, 상태에 따라 얼마든지 흔들리고 왜곡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상처받는 순간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내가 부족한 걸까? 하지만 그 순간도 당신의 마음은 사실 조용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지쳐 있다. 나는 지금 누군가의 말보다 내 마음을 먼저 돌봐야 한다. 이 작은 신호를 듣는 것이 상처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를 이해하려는 노력, 그것만으로도 이미 상처의 절반은 치유되고 있습니다. 2부, 말의 화살을 곧바로 받지 않는 거리두기. 상대의 말이 마음에 닿기까지는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사이에는 아주 짧은 틈이 있습니다. 그 틈을 알아차리고 지키는 것이 상처를 줄이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말의 화살을 정면으로 맞지 않고 살짝 비켜 지나가게 하는 힘이 바로 거리두기입니다. 누군가가 거친 말을 건넬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말이 마치 나를 향해 정확하게 던져진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곧바로 마음속 깊이 들어와
가슴을 아프게 찌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말이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에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그 사실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그 말과 나 사이에 아주 얇지만 단단한 벽이 생깁니다. 거리두기란 상대의 말에 무심해지거나 냉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이 곧바로 마음속 중심까지 들어오지 않도록 살짝 바깥에서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날카로운 말을 했을 때 즉시 상처로 받아들이는 대신 그 말을 잠시 공중에 띄워놓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의 표정, 목소리, 감정, 그리고 그 말이 왜 그렇게 나왔을지를 잠시 바라보는 시간, 그 몇 초의 여유가 상처를 막아주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때로는 이런 방식으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저 말은 지금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마음 상태에서 나온 것이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그 말과 얽히지 않습니다. 상처는 동일시될 때 생기고 분리될 때 사라집니다. 또한 거리두기는 상대의 표현 방식을 그 사람의 성향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사람이 부드럽게 말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사람이 상대의 마음을 배려하는 것도 아닙니다. 거칠게 표현하는 사람은 대개 자기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채 그대로 쏟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이 당신을 겨냥한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 사람 속에 쌓인 감정이 흘러나온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의 말이 나를 규정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 그 말은 더 이상 나를 향한 공격이 아니라 그저 한 사람의 미숙함, 피로 혹은 감정의 응어리가 만들어낸 소리일 뿐입니다. 그저 그런 현상일 뿐입니다. 말에 거리두기를 배우면 바로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그 감정이 나를 덮치기 전에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의 주도권은 상대가 아니라 나에게 돌아옵니다. 말의 화살이 내 마음을 꿰뚫기 전에 그 말과 나 사이에 작은 공간을 두는 법. 그것이 상처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가장 부드럽고도 가장 강한 지혜입니다. 3부 상처 주는 말의 진짜 출처를 바라보는 눈. 누군가의 말이 마음에 오래 남는 이유는 그 말이 가진 힘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을 한 사람을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처를 주는 말의 대부분은 그 사람의 진심이나 진실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태에서 나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말의 방향이 바뀌고 상처의 무게도 크게 달라집니다. 상처가 되는 말의 출처는 대부분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상대의 피곤함, 불안, 초조함, 열등감, 스트레스 혹은 해결되지 않은 오래된 감정에서 비롯됩니다. 그 사람이 그날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무엇을 감당하고 있는지에 따라 말의 색깔이 바뀌는 것입니다. 원래는 상냥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차갑게 말하는 모습을 경험합니다. 그 변화는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흔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불안정한 사람일수록 말이 날카로워지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남을 향해 말을 세게 던집니다. 그 말의 칼날은 사실 당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스스로를 향한 고통의 그림자입니다. 말의 진짜 출처를 바라보면 상처가 줄어드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 말이 나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상대의 마음 상태가 흘러나온 결과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화를 내며 내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나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안과 싸우고 있는 중이구나. 그 순간 그 말의 화살은 당신의 가슴에 박히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말이 지나가는 소리처럼 느껴집니다. 또한 상처 주는 말의 출처에는 그 사람의 성장 배경과 경험도 포함됩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하며 살아온 사람은 남을 향해 쉽게 비난을 던지고 늘 비교 속에서 자란 사람은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을 상대로 우월감을 찾으려 합니다. 그런 말은 그 사람 안에 쌓여있던 무게가 밖으로 새어나온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는 그 말의 출처를 보지 못하고 그 말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 뒤에 있는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 그 말은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그저 한 사람의 고단함, 한 사람의 미숙함, 한 사람의 상처에서 나온 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눈이 생기면 상대의 말은 더 이상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말은 그대로 들리지만 마음에는 닿지 않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흘러갈 뿐입니다. 상처 주는 말의 진짜 출처를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말에서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4부, 나를 공격하는 말에서 나를 분리하는 법. 누군가의 말이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유는 그 말이 내 존재를 흔드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나라는 사람 전체가 비난받는 것처럼, 내가 살아온 시간까지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상처를 줄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그 말과 나 자신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힘입니다. 상대가 던진 말은 당신 전체가 아닙니다. 그저 말일 뿐입니다. 흘러가는 소리이며 상대의 감정이 잠시 지나가는 모습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을 나라는 존재와 결합시키면서 상처를 크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무심코 내게 당신은 원래 그래 라고 말하면 그 말은 단순한 의견일 뿐인데도 마치 내 성격과 인생 전체가 규정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말의 의미를 나와 결합시킬수록 상처는 깊어지고 오래 남습니다. 나를 분리한다는 것은 상대의 말과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을 긋는 일입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며 그 생각이 곧 진실은 아니라는 사실을 조용히 알아차리는 과정입니다. 분리를 연습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저 말은 나 자체가 아니라 저 사람이 보고 싶은 대로 본 모습일 뿐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진실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면 마음속 중심에 안정감이 생기고 상대의 말이 직접적으로 당신을 찌르지 못합니다. 분리는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반발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지혜로운 거리두기입니다. 상대의 말은 인정하되 그 말이 내 마음 깊이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가만히 닫는 행위입니다. 또한 분리는 감정을 차분히 바라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상처받은 감정을 억누르는 대신 그 감정을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면 나는 지금 상처를 느끼고 있구나. 나는 지금 조금 지쳐 있었구나. 나는 지금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은 나를 휘두르는 힘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손님처럼 느껴집니다. 머물다 가는 감정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게 되고 그만큼 말의 상처도 빠르게 사라집니다. 나를 분리하는 힘이 생기면 상대의 말은 더 이상 당신의 마음을 흔드는 권한을 갖지 못합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의 세계에서 비롯된 것이고 당신의 세계는 당신이 스스로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말에서 나를 분리하는 연습은 조용하지만 가장 단단한 마음 수련이며 이 수련이 이어질수록 상처는 점점 당신 곁에서 멀어집니다. 5부, 타인의 평가보다 나의 사실을 더 믿는 마음. 우리가 상처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타인의 평가를 너무 쉽게 사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그저 의견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의견은 상대의 경험, 성향, 기분, 상처, 심지어는 그날의 날씨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그처럼 늘 흔들리는 것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사실은 당신이 누구인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오직 당신만이 알고 있습니다. 남의 말은 당신의 하루를 흔들 수는 있어도 당신의 삶을 평가할 자격까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타인의 말에 조금은 기대고 살아갑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좋은 평가를 듣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말을 들으면 그 말이 사실인 것처럼 나를 향한 진단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 말이 단 하루라도 당신의 삶을 대신 살아준 적이 있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걸어온 길을 알지 못합니다. 타인의 말보다 나의 사실을 더 믿는다는 것은 고집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는 자신을 속이는 긍정도 아니고 억지로 괜찮은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가 살아온 시간에 대한 조용한 존중입니다. 누군가 내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너무 둔해. 당신은 너무 예민해.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 말들은 모두 평가일 뿐 당신의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의 사실은 당신이 얼마나 배려해왔는지, 얼마나 최선을 다해왔는지,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책임을 지며 살아왔는지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말보다 행동에서 증명됩니다. 타인의 평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고, 나의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내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더 정확할까요? 당연히 나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모든 순간을 견뎌온 사람은 오직 나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타인의 말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으면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칭찬을 들으면 들떴다가 비난을 들으면 한순간에 무너지고 이렇게 감정이 요동칠 때 자존감은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나 나의 사실을 중심으로 삼으면 남의 말이 크게 흔들 수 있는 영역이 줄어듭니다. 좋은 말은 감사히 받고 상처 주는 말은 조용히 넘기며 마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나의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신뢰하는 연습입니다. 이 연습이 쌓이면 남의 말은 더 이상 당신의 마음을 휘두를 힘을 갖지 못합니다. 그저 날아왔다가 흩어지는 소리처럼 지나갈 뿐입니다. 나의 사실을 중심에 세우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누구의 말에도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자리에 머무르게 됩니다. 6부 내 안의 약한 지점을 돌보는 치유의 방법. 타인의 말이 유독 아프게 다가오는 순간에는 그 말이 내 안의 약한 지점을 정확히 스쳤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누구에게나 겉으로 보이지 않는 상처와 오래된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일수록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쉽게 흔들리고 버티고 있던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약한 지점이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살아오며 많은 일을 감당했고 누군가에게 상처받지 않기 위해 참고 버텨왔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약한 부분을 인정하고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내 안의 약한 지점을 치유하는 첫 번째 방법은 그 약함을 나의 일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약한 마음을 숨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숨기려 할수록 그 약함은 더 크게 자라나고 남의 말에 더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반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나는 이 부분에 조금 약하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순간 그 약점은 더 이상 나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치유의 두 번째 방법은 그 약한 지점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에게 너는 왜 이렇게 예민하니? 왜 이렇게 상처를 잘 받니라고 질책하면 마음은 더욱 움츠러들고 약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해보면 달라집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그래서 조금만 말해도 마음이 흔들리는구나.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주는 순간 마음속 깊이 감춰져 있던 것이 조금씩 풀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세 번째 치유 방법은 그 약한 지점에 쌓여 있던 오래된 감정과 조용히 마주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
억울한데도 참고 지나가야 했던 순간들,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서러웠던 기억들, 이런 감정들이 쌓여 작은 말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마음이 만들어집니다. 그 감정이 나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제때 표현되지 못해 마음속에 머물러 있었던 것뿐입니다. 때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 가지 문장이 들려옵니다. 나는 그때 너무 외로웠어. 나는 그때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었어. 이 문장이 들리는 순간 그 약한 지점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가장 원했던 것은 책임이나 비난이 아니라 그저 이해받고 싶었던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치유법은 스스로에게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플 때는 억지로 괜찮아지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조용히 쉬어야 회복되는 법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을 때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조용히, 천천히 그 감정을 품어주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는 도망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치료입니다. 마지막으로 약한 지점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나를 돌볼 때 가장 빠르게 회복됩니다. 누군가의 말이 나를 흔들 때조차 나는 내 편이라는 사실, 내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약한 지점은 더 이상 상처의 자리가 아니라 지혜의 자리로 변합니다. 내 안의 약한 지점을 돌보는 이 과정은 결국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힘이 자라나면 타인의 말은 더 이상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7부 말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 습관 만들기.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은 한 번의 깨달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조용한 연습이 쌓여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여 당신만의 평온한 마음자리가 만들어집니다. 말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감정을 다루는 습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첫 번째 습관은 말을 즉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이 마음을 찌를 때 그 자리에서 곧바로 반응하기보다 한 박자, 아니 두 박자 정도 천천히 시간을 두어 보는 것입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말은 날카로움이 사라지고 당신의 마음은 중심을 되찾습니다. 이 간단한 멈춤의 습관이 상처의 깊이를 크게 줄여줍니다. 두 번째 습관은 스스로에게 사실을 다시 말해주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이 전부 진실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마음속에서 나의 사실을 다시 확인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성실하게 살아왔고,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나는 부족함 속에서도 계속 배우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를 지지해주는 한마디는 어떤 부정적인 말보다 훨씬 강합니다. 세 번째 습관은 내 감정을 흐르는 것으로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감정은 파도와 같습니다. 한번 크게 밀려오지만 반드시 빠져나갑니다. 내가 느끼는 상처도 영원히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잦아듭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그대로 흘러가게 두는 것, 이것이 마음의 무게를 덜어주는 지혜입니다. 네 번째 습관은 당신의 마음을 지켜주는 사람들과 조금 더 가까이 지내는 것입니다.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보다 당신을 이해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은 항상 더 많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은 유독 크게 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착각합니다.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용히 다시 떠올리고 그 사람들의 말에 더 오래 머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빠르게 회복됩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내 마음의 중심을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내 삶의 기준에 두는 것입니다. 남의 말에 휘둘리는 순간은 대개 내 기준이 흔들릴 때 찾아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은지 조용히 생각해 보면 남의 말은 그저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기준이 마음 안에 있을 때 외부의 소음은 점점 작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습관은 당신의 마음을 매일 조금씩 돌보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 몇 분 동안 오늘의 감정을 정리해보고 벌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스스로에게 고생했어, 잘 버텼어 라고 말해주는 습관. 이 작은 마음 관리가 내일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말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상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상처를 스스로 돌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단단한 마음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연습과 성찰을 통해 매일 조금씩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남의 말이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당신은 이미 충분히 단단합니다. 이제 그 마음을 지키는 습관만 쌓아가면 됩니다.